자, 이번 시간에는 간선을 먼저 보려고 한번 합니다. 그래, 간선은 우리 점검하고도 밀접하게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 개념하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볼 건데, 목적은 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점검 행위하고 관계되는 부분, 그리고 고장 진단 그런 부분들, 그리고 실제 간선 원리 제가 조금 알려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간선수 같은 그런 부분들이 점검에서 출제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점검 행위하고도 관계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처럼 뭐 회로가 하나 있습니다. 회로가 하나 있고 하나는 자동으로 동작하는 스위치, 그리고 하나는 수동으로 동작하는 스위치가 있는 이런 회로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보면 이렇게 스위치 이렇게 손으로 딱 눌러가지고 전등 켜지는 이런 거 우리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하나는 자동으로, 하나는 수동으로 동작하는 스위치 정도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수동으로 동작하는 스위치를 우리가 동작을 시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스위칭이 탁 되게 되면은 이때부터 전원이 흘러가게 됩니다. 당연하죠? 그죠? 그래서 꼬마 전구를 거쳐서 이렇게 되돌아오게 되면은 꼬마 전구가 이렇게 이제 점등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단순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수신기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수신기고, 하나는 발신기고, 하나는 감지기입니다. 하나는 수동으로 동작하는 스위치고, 하나는 뭐예요? 자동으로 동작하는 스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수동으로 동작하는 스위치가 동작하든 자동으로 동작하는 스위치가 동작을 하든 어떤 식으로는 소방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장 기본은 사실은 수동이라기보다는 자동으로 동작하는 걸 원하죠. 근데 모든 자동으로 동작하는 시스템은 당연히 수동으로도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원격으로도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소방은 기본적으로 기동하고 확인이라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동할 거냐? 기동이 자동 기동이냐, 수동 기동이냐, 원격 기동이냐. 원격 기동이라는 것은 제반에서 기동하는 거 그렇게 이제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기동을 했었을 때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확인을 하느냐입니다. 그래서 기동하고 확인이거든요. 그러면 한번 보자고. 이거는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뭐 적거나 그럴 부분들이 아니고 이건 개념인데, 자, 기동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여기서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뭐 기본적으로 자동 기동이 있어요. 자동 기동이 있고, 그 다음에 수동 기동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 원격 기동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멀리서 떨어져 있는 수신기에서 원격 기동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신기가 뭐예요? 컨트롤 판넬이죠. 정기적으로 보면 그냥 아주 단순하게 보면 컨트롤 판넬이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강의실에 있는 건물에서, 그러면 전등이 하나 켜져 있습니다. 문제가 되나요? 퇴근을 했는데 보니까, 아이씨, 깜빡하고, 전등 안 켜고 갔네, 안 끄고 갔네, 불 안 끄고 갔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문제가 되냐? 문제가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전기 같은 경우는 뭐가 필요 없습니까? 전기세 조금 더 나가는 거 말고, 뭐, 전등 조금 소모되는 거 말고, 사실은, 몰라, 그냥 나 퇴근하려고 이제 가도 큰 문제가 없으니까 뭐가 없어도 되는 겁니까? 이걸 컨트롤 하거나 할 만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판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소방은 지금 어떻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3층에 감지가 동작하고 화재 신호가 들어온 거예요. 귀찮아, 4시 퇴근할래 하고 퇴근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제로 화재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신호를 모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취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수신기라는 컨트롤 판넬을 설치를 해서 3층에 동작했네, 4층에 동작했네, 5층에 동작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형광등 3층에 켜졌네, 4층에 켰네, 5층에 켰네 확인할 필요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방은 안전을 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컨트롤 판넬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수신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봤었을 때 아까하고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자동 기동할 수도 있고 수동 기동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수동 기동을 했습니다. 자, 버튼을 딱 눌렀어요. 그러면 전원이 자동으로 통과해서 어디를 경정을 거쳐서 이렇게 이제 데려오게 되니까 경정이 따라오는 거 아닌가요? 근데 사실상 실제로 회로는 이렇게 구성은 안 되죠. 이거는 개념을 아까 같이 여러분들의 개념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거고, 사실은 여기서 끊겨져 있죠. 그래서 얘는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여기를 거쳐서
수신기로 다이렉트로 들어가서 어떻게요? 입력이 됩니다. 기동이 되는 거죠. 그죠? 경우에 따라서는 자동 기동, 경우에 따라서 수동 기동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스위치가 하나가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강의실에 스위치를 내가 딸깍하고 켰습니다. 자, 그러면 딸깍하가 스위치를 눌러가지고 기동을 시켰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확인이 돼야 되죠. 형광등 켜지네, 이상 없네, 전구담아 나갔네, 저 교체해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기동하고 확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스위칭을 한번 했고, 그럼 확인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사실은 여기서 수신기 내부에 뭐가 있습니까? 릴레이, 즉 계전기가 하나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즉 그러니까 자동으로 동작하는 스위치가 계전기라 보면 되죠. 즉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회로를 위한 계전기가 하나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수신기 내부 안에. 그러면 여기서 이 내부에서는 이 접점을 거쳐가지고 어떻게요? 요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어떻게요? 되돌아와서 전원이 돌아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동작하는 스위치가 아니고 어떻게요? 간접적으로 동작하는 스위치가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되죠. 어떤 회로든지 간에 얘가 스위칭이 됐다 해서 출력이 나가는 회로를 다이렉트로 기동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수신기로 들어와가지고 3층에 화재 났다. 그래 신호 주고 3층에 있는 경종으로 출력이 나가도록 그렇게 회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기본적으로 릴레이가 하나가 있다. 즉, 그러면 여기서 이제 큰 의미가 있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냐면, 단순하게 우리는 자탐을 봤어요. 자, 그러면 입력하는 회로들을 전체적으로 소방에서 한번 보자고요. 어떤 신호를 입력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처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라는 신호로 자동 내지 수동으로 입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스프링클러 헤드가 터져가지고 물이 좌측으로 넘어갔는데요. 이렇게도 될 수 있습니다. 그거 우리 유수금지 장치라 그러잖아요. 흐르는 물을 검전한 장치고 물이 흘렀을 때 어떻게요? 감지기 동작하는 것처럼 뭐가 동작하는 겁니까? 센서가 있죠. 그 센서가 뭐가 되는 거야? 압력 스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경우에 따라서 모양만 지금 이렇게 되지 우리가 이제 관리사 압력 공부를 한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게 감지기일 수도 있고 압력 스위치일 수도 있고 템파 스위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다양한 형태의 입력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요? 때로는 여기서는 경종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때로는 사이렌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시각 경보기가 될 수도 있고 펌프 기동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죠? 그겁니다. 그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전반적인 개념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개념이 이제 흐른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 원리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점검 행위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수신기에 점검 행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점검 행위를 했었을 때 자 그러면 점검 행위를 하면서 어떤 부분이 입력이 돼야 되는데 입력이 안 됐어. 그러면 요거 입력됐으니까 요거 출력 나는데 왜 안 나와? 그게 우리가 점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뭐 예를 들어서 관리사가 수신기 앉아 있어 가지고 3층에는 발신기를 동작하든지 감지기를 동작했을 때 3층에 점등되고 현장에 출력되는지 그 출력이 뭐예요? 우리는 확인이죠. 그죠? 자, 형광등 켜지는 게 눈으로 확인하는 거고 경종 때령 울리는 게 어떻게요? 귀로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동하고 확인이라 하기도 하고 위에서는 기동, 입력이라 하기도 하고 얘를 뭐라고 하기도 합니까? 출력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확인이라고도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즉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표현하는 것들이 P형일 경우, 근데 R형일 경우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R형에서도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집합형이고 분산형인데 집합형은 거의 사용하지 않으니까 분산형이라고 중격이라고 보게 되면은 2대2 딸이 중격이 이렇게 되면은 입력이 2개로까지 되는 거고 출력이 2개까지 나올 수 있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입력 단지 어떻게 해요? 얘들 하나 입력해서 출력 단지 어떻게 경정 출력 이렇게 물리는 거죠. 그거란 말이에요. 그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가장 단순한 자탐을 이제 봤지만 사실상 뭡니까? 시스템 전체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 개념을 먼저 이해하는 게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부가적으로 한번 봅시다. 부가적으로 한번 보는 게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선, 요것도 플러스죠. 그죠? 요것도 플러스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무시한다고. 그럼 여기 돌아가는 선은 우리가 마이너스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소방에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는 회로선, 감지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는 발신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똑같은 플러스인데 똑같은 플러스 선이라 불러야 되는데 얘도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고 하면 구분이 되나요? 구분이 안 되니까 우리가 편의상 어떻게 해놓은 겁니까? 요거는
회로선, 1번 회로선, 2번 회로선, 3번 회로선, 회로가 쭉쭉쭉쭉 늘어나는 거고. 그러면 쟤는 우리가 발신기선이, 발신이니까 수동으로 되는 발신기선, 이렇게 하는 거고. 때로는 표시등선,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 맞습니까? 그죠? 그 개념이 맞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알면은 우리가 뭐가 되냐면, 나중에 우리가 현장에 실제로 갔을 때 현장에 실제 단자대를 확인을 해요. 그 단자대는 똑같이 어디든요. 수신기 내부에도 있고 현장에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마이너스 선하고 플러스 선을 딱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테스트하기 한 거 딱 찍었습니다. 그러면 전원이 나야 됩니까? 안 나야 됩니까? 그런 분들을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고장 진단이 현재 시스템이 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목적은 그거예요. 목적은.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작게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크게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거 조금만 더 구분을 합시다. 관리자 시험에서 내년에 출제됐던 부분들인데, 자, 수동으로 동작한 거하고 자동으로 동작한 거하고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왜 구분이 됩니까? 왜 구분이 돼야 되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회로 상태에서 구분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좀 짚어보고 넘어가자고요.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요 회로만, 요 순수하게 요 상태로만 보게 되면은 얘가 동작하든지 얘가 동작했든지 자동으로 동작했는지 수동으로 동작했는지 구분되냐고요? 안 되죠.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조치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겁니까? 저기서 사실상 보게 되면은 얘가 동작했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하나 더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사 때 보면 여기서 스위칭 표시가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요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보면 하나는 뭐예요? 얘 스위치를 딱딱하고 눌러보면 접점이 여기에도 붙고 여기에도 붙는다는 말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는 회로선이죠. 회로선. 요렇게 하는 회로선이고 하나는 또 무슨 선이에요? 발신기선이죠. 그러니까 발신기선은 결국은 어떻게요? 선이 하나 더 들어간 거죠. 더 들어가 가지고 이 버튼을 눌렀을 경우에만 회로도 접점 붙어서 어떻게 경정 출력 나가야 되고 발신기선도 접점 붙어서 어떻게요? 수신기에 어떤 LED가 딱 점등이 되는 겁니까? 수동으로 기동했다라는 신호가 어떻게 딱 점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응답선. 예전에 수신기 뭐 응답이라고 했고 확인을 시켜준다는 응답이라고 하기도 했고 더 구체적으로 요즘은 대부분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발신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수동 기동했다라는 걸 확인하려고 하게 되면 선이 하나가 당연히 돼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당연히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은 우리가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하게 되면 간선이 요래서 필요하고 그래 수동으로 공해도 확인시켜 주는 거구나. 수동 기동 확인이죠. 그죠? 기동 확인이잖아요. 결국은 이거는. 그죠?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간선은. 그러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점검 행위를 할 때도 아니면은 대체로 실제로 현장 가보면 뭘 제일 어려워하냐면 이렇게 동작한다라는 그 개념을 알기 어려운데 사실상 뭐부터 접근하는 게 맞습니까? 이런 개념부터 접근해가지고 하게 되면 하나씩 풀어가면 모든 게 다 풀려요. 목적을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걸 하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렇게 되면은 모든 간선은 하나의 기능밖에 못한다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본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밖에 없는데 플러스 선이 예를 들어 표시등선이 되기도 하고 전화선이 되기도 하고 경정선이 되기도 하고 그죠? 감지기선이 되기도 하고 하나밖에 역할을 못하잖아요. 이게 두 개 역할을 할 수는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그죠?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그러니까 지금처럼 스위치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전등이요. 일반 전등이 있어요. 자, 근데 전등 스위치가 이렇게 1층에 있는 상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이 상태로 되는데 3층만 동작시키고 싶은 거예요. 가능하나요? 불가능하죠. 여기에서는 스위치 하나 딱딱 해가지고 켜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1, 2, 3, 4층이 동시에 한꺼번에 기동을 하게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목적에 따라서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하면은 내가 4층에 올라가갖고 1층에 불 껐다 켜러 내려와야 돼? 라는 문제가 생기죠.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스위치를. 자, 그러니까 1층 따로, 2층 따로, 3층 따로, 4층 따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나는 비효율적이 너무 비효율적이야. 그러니까 스위치 하나 더 각 층마다 설치를 해. 그래서 나는 3층만 켤 거야. 그래서 3층 스위치 켜면 3층만 켜지는 게 이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얘를 소망으로 한번 보자고요. 자, 수신기가 있습니다. 수신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출력이 나가는 간선이 지금처럼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상 요거는 자, 두 가닥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사실. 자, 요렇게 두 가닥이 요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하나씩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그 상태로 돼 있어. 하나는 이제 공통선으로 쓰는 거죠. 자, 지금처럼 요렇게 이제 돼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 보게 되면은 어느 층에서 입력이 되더라도 그죠? 스위칭이 여기가 되든 얘가 되든 얘가 되든 얘가 되든 어느 층이든지 간에 딱 기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연히 출력이 전층에 한꺼번에 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일제명동이잖아요. 일제명동.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입력이 되든 여기서 입력이 되든 여기서 입력이 되든 출력 나가는 간섭을 하나로 해버리게 되면 전체가 다 이상이 없어지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정기적으로 조금 더 접근을 하면은 여기에 있는 자, 사용되는 허용 전류가 예를 들어서 뭐 0.4A 정도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출력이 내보는 전류만 허용을 하면은 여기서 전체 다 수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요거잖아요. 이게 일제명동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가지고 어떤 상태로 됐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하나가 빠졌네요. 자, 이렇게 되면 한 전층의 경보가 나가는 거고. 자, 이번에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된 게 어떻게요? 11층 이상 내지는 공동체 16층 이상이면 직상 4층 경보로 이제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하려고 하게 되니까 실제로 똑같은 케이스로 얘는 각각 컨트롤 할 수 있도록 출력이 나가도록 이제 간선이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똑같은 상인데 3층에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자,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세팅하는가에 따라서 똑같이 해가지고 3층, 4층, 자, 일제 명동일 수도 있고 직상 4층 경보가 나갈 수도 있죠.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요. 나는 컨트롤을 한 번에서 출력이 나갈까라고 하게 되면 간선이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고 나는 개별로 층별로 이렇게 컨트롤할 건데 라고 하게 되면은 자, 그러면은 자, 전체적으로 출력이 나가야 되는 부분들마다 간선을 추가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 간선이 추가되는 거잖아요. 개념이 그렇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1, 2, 3층 이렇게 되는데 예외적인 부분들을 한번 볼까요? 자, 어떤 부분들이 예외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 음영경로 출력이 나가는데 자, 예를 들어 지하 3층이요. 지하 3층에 화재가 발생하나 지하 2층에 화재가 발생하나 지하층은 동시에 음영경보 나가야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럼 이렇게 구분된다 하더라도 지하층은 어떻게 전층의 간선이 한 가닥만 가도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뭘 보고 있냐면 입력하는 선로라든가 아니면 출력이 나가는 선로에서 컨트롤 여부에 따라서 간선이 추가돼야 돼라는 개념입니다. 맞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간선 하나당 기능은 어떻게요? 선로 하나당 기능은 하나밖에 할 수 없으니까 근데 본래 플러스 마이너스인데요? 맞습니다. 즉 그러니까 플러스 선이 지금 어떻게 하나씩 가 있는데 마이너스 선은 어떻게 공통으로 하나로 이제 쓸 수 있으니까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선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같이 쓴다라는 의미에서 공통이라는 의미도 포함이 돼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일반적인 형태로 보게 되면 이런 개통도가 나오는 거고 실제로 이제 보게 되면은 이런 상태로 가게 되죠. 그래서 화재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동작했다. 자, 그렇게 해서 입력이 되거나 수동으로 동작을 해서 입력을 하거나 둘째 하나가 되면은 당연히 어떻게요? 출력이 명기고 출력이 나가는 그런 조건.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여기서는 아까 하나 뭐가 더 들어가 있다. 자, 수동으로 작동했다라는 사실은 반드시 표현해 줘야 되죠. 소방에서는 보십시오. 이것도 개념입니다. 자, 자동으로 동작한 거하고 수동으로 동작시킨 거의 의미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탐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고 발신기라 가정을 한번 해봐도 발신기가 눌러진 사람하고 감지가 동작한 사람, 감지기는 오동작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늘상 알고 있다시피. 근데 발신기를 누가 누른 상태 같으면 어떨게요? 확실한 화재 신호일 가능성이 크죠.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기본적으로 소방에서는 자동으로 동작했는지 수동으로 동작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다이렉트로 해가지고 발신기 이렇게 이제 표시선이 들어갈 수도 있고 기타 등등 어떤 식으로든 간에 어떻게요? 수동 기동했다라는 사실을 알게끔을 확인할 수 있는 간선들이 추가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죠? 자, 한번 봅시다. 자, 그러니까 지금 수신기가 이렇게 있고요. 단자대가 있는 이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분들은 발신기에 있는 단자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수화전에 있으면 수화전 함내에 있거나 발신기 함내에 있는 이런 상태로 지금 되어 있는데 하나하나씩 이제 따라가 보자고요. 자, 회로 1, 2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회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쭉 들어가 있고요. 자, 발신기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유 아시겠죠? 발신기.
자, 그렇게 지금 돼 있고 표시등 이렇게 하나가 들어와 있고 다시 돌아옵니다. 자, 그리고 경종 이렇게 하나가 들어와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본래 요 사이에 전화선이 하나 있었거든요. 전화선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전화선이 삭제가 돼서 여기 전화선을 제가 빼버렸거든요. 전화선 자체가 이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탄 기준이 개정되면서. 자, 그러면 이런 상태로 이제 돼 있으면 저 한번 보자고. 화재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얘가 동작하든지 얘가 동작하든지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자동으로 동작했다. 감지가 동작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공통선을 통했거나 아니면은 수동으로 동작했다. 그러면 발신과 기동을 해서 어떻게 공통선 통해 가지고 어떻게 이게 되돌아오면서 결국은 어디로 돌아오게 됩니까? 자, 수신기로 돌아와서 입력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3층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라는 신호를 줬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동으로 동작하든 수동으로 동작하든 그 스위칭이 됐으니까 입력이 됐으니까 기동을 시켰으니까 당연히 어떻게요? 출력이 나가야 되죠. 그죠? 출력이 나가야 되니까 수신기에 출력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출력이 나오는 부분은 어디에? 경종을 통해서 때르릉 하고 올리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되돌아오게 되니까 자, 얘가 동작하든 해가지고 기동을 시켰고 확인을 합니다. 즉 입력을 했고 출력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개념적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 잘 한번 보십시오. 제가 왜 이제 점검에서로 이제 이렇게 출제될 수 있다라는 것은 이게 점검행위죠. 점검행위잖아요. 감지기 동작시키고 발신기 동작시키고 거기서 음향경보 출력 나오고 요거 점검행위잖아요. 그죠? 결국은 사실은 이런 점검행위하고 간선은 뗄 수가 없는 그런 상관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기본을 알고 간선의 개념을 이해를 하고 원리를 알면 어떻게요? 어떤 식으로든 간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가 있죠. 그죠? 목적은 그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동작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러면 수신기에서는 어떤 사항으로 될 거라는 3층에 화재 점등되고 대표 화재 점등될 거고 그러면 주경적 올릴 거고 그러면 출력 나가야 되니까 지우경적 출력 내보낼 거고 그러면 현장에서는 동작시키고 나서 얘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겁니다. 맞죠? 그죠? 그렇게 되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다시 우리가 한번 되돌아와 가지고 한번 보자고요. 자, 요 상태까지만 한번 봅시다. 자, 내가 현재 점검하는 행위 중인데 뭔가 고장이 난 것 같아요. 근데 이걸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어요. 여러분들 회로 시험기 아시죠? 회로 시험기. 자, 회로 시험기 이렇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가 있어갖고 눈금이 이렇게 가는 이제 디지털 방식도 있고 아니면은 그 아날로그 방식도 있고 눈금이 저절로 나오는 디지털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르는 버튼이 이렇게 해가지고 DC, AC 이런 거 다 있어요. 그래서 리드봉이 이렇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 공통을 하나 찍었어요. 자, 그래서 경종을 하나 이렇게 찍었어요. 리드봉에. 그러면 회로 시험기 같은 경우 우리 뭐 확인하는 겁니까? 저항을 확인하기도 하고, 그죠? 전압을 확인하고, 전류를 확인하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럼 보편적으로 해서 전압을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소방하니까 기본적으로 얼마가 출력이 나오는 겁니까? 24V 출력이 나옵니다. 맞나요? 그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출력이 나오죠? 자,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공통을 마이너스입니다. 자, 공통을 하나 찍어서 여기서는 별 차이 없습니다. 본래는 여기를 찍어야 되죠. 사실은. 왜 별 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결국은 이 공통이 어디에서 다 만납니까? 수신기 안에 다 만나죠. 결국은. 그래서 제가 그런 거거든요. 본래는 FM대로 하면은 여기에 얘가 뭐 어떤 공통이니까 경영 표시등 공통선이니까 얘를 하나 찍고 얘를 하나 찍었습니다. 화재가 발생 안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DC 이제 이렇게 이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는 24V 하나 있는데 현재 상태는 전압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야 됩니까? 안 나야 됩니까? 당연히 안 나오죠. 왜냐하면 경종은 반드시 어떻게 올리도록 되어 있으니까 자동으로 동작하든 수동으로 동작하든 원격으로 동작해야만 얘가 출력이 나도록 되어 있었으니까 맞잖아요. 입력이 돼야만 출력이 나왔으니까 평상시에서는 어떻게 안 나오는 거예요. 자, 비단 그러면 경종만 그럴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소방에서 자, 이건 모든 소방 공통이에요. 자, 출력이 나가는 회로들은 당연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평상시에 화재 신호가 없는 그런 상태는 전원이 안 나오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출력이 나오는 것들이 어떤 거 있는데요? 그거 확인하면 되잖아요. 보편적으로 경종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뭐 시약 경보기 있을 수 있습니다. 맞나요? 사이렌 같은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등등. 맞습니까? 그죠? 그런 분들은 평상시에 출력이 안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얘를 리드봉을 옮겼습니다. 그 다음에는 표시등을 딱 한번 찍어봤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전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당연히 나오죠. 왜냐하면 표시등은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서 24시간 상시 그 위치에서 점등돼 있어야 되니까. 그죠? 점등돼 있어야 되니까 자는 당연히 전원이 들어와 있어야 되잖아요. 얘는 입력하고 출력 아무 관계없이 얘는 그냥 지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냥 전원이 계속 들어와야 되잖아요. 표시등은 그러면 당연히 점등돼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리드봉을 자, 뭐 공통 요령 옮겼다 칩시다. 자, 그렇게 해서 발신기를 하나 딱 찍었습니다. 자, 발신기를 하나 찍으면 전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자, 안 나와야 된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나와야 된다. 한 분, 두 분, 세 분 나오는 게 당연하죠.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여기서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경험적인 부분으로서 알고 계시지만은 이게 왜 전원이 나와야 되냐면은 자, 얘는 일종의 하나의 뭐라고 간주를 하면 일종의 하나의 장비라고 보면 되죠. 그죠? 얘도 하나의 장비라고 보면 돼요. 그죠? 하나의 장치라고 보면 되지. 기구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 전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가 여기서만 딱 찍어서 했을 때 이 버튼을 딱 눌렀을 때 동작을 바로 돼야 되면 평상시 전원이 안 들어와 있으면 얘 누른다고 동작하냐는 거예요. 평상시 전원 들어와 있는데 얘 동작하면 하나는 거죠. 안 하잖아요. 게임은 기계라니까 하나의 장치라니까 장비라니까. 감지기는 지금에는 저기에는 열감지기 같은 경우 하나의 장비니까 평상시 전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로 계속 유지돼야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스위칭 딱 하면서 신호 딱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얘도 평상시 여기서는 전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이 버튼을 눌러서 스위칭 딱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원 자체가 아예 안 들어가 있으면 얘가 눌러도 어떻게 해요? 스위칭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하고 지금은 전원이 24V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지금 없습니다만 만약에 전화가 있습니다. 전화선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공통선이 있고 예를 들어서 전화선이 있다. 아직도 많은 대상에서는 전화선이 살아있으니까 그러면 지금은 전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옵니다. 평상시에 그렇게 전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가 돼야 전화잭을 딱 뽑는 순간 여보세요 하고 어떻게 통화가 되죠. 그죠? 딱 요거 꽂았다고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장비를 살리기 위한 그런 선들은 어떻게 해요? 전원가 들어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출력이 나가는 선은 어떻게 안 돌아가는 상태에서 감지가 동작하거나 발신기가 동작하거나 그렇게 입력이 됐을 경우에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출력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웬만한 것들은 어떻게 기본적으로 전원이 다 살아있겠네요. 맞죠? 출력이 나가는 것들을 제외하고는 웬만한 것들이 전원이 다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플러스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얘도 플러스, 다 플러스인데 플러스라고 표현하게 되니까 우리가 인식하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편하려고 뭘 해놓은 거면 얘는 경정선이다, 표시등선이다, 그리고 얘는 발신기선이야, 회로선이야 라고 우리가 임의대로 어떻게 해놓은 겁니까? 이름을 붙여놓은 거죠. 우리 편하려고. 얘가 됐죠? 그죠? 이제 그렇게 됐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테스트하기를 가지고 확인하거나 기타도 확인했었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여기서는 당연히 전원이 나와야 되는 게 맞네. 얘는 안 나오는 게 맞네. 라는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선로가 어떻게 고장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여기는 요 똑같은 난자가 어디에도 있다 그랬습니까? 여기도 있다고요. 여기도. 그러면 수신기 내에서 우리가 실제로 뭔가 고장이 났다 이렇게 했었을 때 여기 3층이라고 가정하자고요. 약간 3층 회로 정도로 가정하죠. 그러면 여기서 고장이 날 때 3층으로 바로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엔지니어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신기 뚜껑 열어가지고 지금하고 똑같이 회로하고 공통하고 어디 찍어 보는 겁니까? 경종 찍고 표시등, 발신기 이런 거 다 찍어가지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해서 확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원이 안 나와야 되는데 나오거나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걸 확인하게 되면 여기 뭐 문제 있네. 그렇게 고장 진단이 시작되겠죠. 그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원리가. 아시겠죠? 그리고 참고적으로 보면 이런 스위칭이 되는 회로들이 있잖아요. 평상시 여기서 여기까지 24V가 형성이 돼 있다가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가 있으면 안에 내부에
소위 말해가지고 스위칭 회로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동으로 동작하는. 그러면 얘가 평상시는 24V로 유지되면서 감지기를 살려놓고 있다가 스위칭이 딱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전류가 어디를 통해서 여기를 거쳐서 자 본래는 요렇게 하고 말단 거쳐가지고 요렇게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관통만 하는 거예요. 관통만. 그래서 감지기만 살려놓는 거예요. 그래 쭉 가다가 말단에 종단자 사실은 되돌아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종단자 요렇게 설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솔로가 감지기를 거치지 않고 요렇게 거쳐갔었을 때 요 내용 요렇게 됐었을 때하고 그냥 있었을 때 그냥 장비를 살리기 위해서 24V인가 그렇게 차이가 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스위칭이 됐으니까 어떻게 감지기 내부를 거쳐서 이렇게 오게 되니까 전압이 다운되죠. 보편적으로 한 24V 유지되다가 감지기라는 일단 장치를 거쳐서 오게 되니까 한 4에서 한 8V 정도로 다운돼 버린단 말이에요. 감지기만 그럴까요? 물어보는 게. 제가 여쭤보는 게 감지기만 그럴까요? 자, 그러면 입력하는 스위치들의 기본 성질은 똑같겠죠. 감지기처럼 평상시는 어떻게 유지돼요? 24V 유지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스위칭이 됐어요. 감지기 동작한 것처럼 스위칭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4에서 한 8V로 다운된단 말이에요. 이해를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수신기 안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엔지니어들이 딱 해가지고 이제 이게 열었을 때 감지기 선로 이렇게 딱 찍었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상적으로 24V 나야 되는데 감지기 동작하면 어때요? 4에서 8V 정도로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어떤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자 여기서 선로가 요렇게 흘러가 가지고 다시 요렇게 다시 되돌아는 선로 이상 없다 확인된 거 맞습니까? 맞잖아요. 그렇게 된 거잖아요. 선로 이상 없으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입력되어 있으니까 출력이 나가야 되는데 출력 단자 자 경정선 3층의 경정선 딱 찍어 봅니다. 자 수신기 안에서 찍어 봅니다. 출력 정상적으로 나가네. 그럼 여기서 다시 찍어 봅니다. 자, 여기서 딱 찍어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정 출력 나가네. 여기 출력 나가네. 근데 요 끝에서 보게 되니까 여기서 해가지고 딱 테스트기 딱 찍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핑된 거 풀어갖고 찍든지 이렇게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서 선로 출력 나오네? 그럼 뭐가 불량해요? 경정 불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확인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게 고장 진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인이 되는 수신기에서 입력이 되는 선로 확인하고 출력이 되는 선로 확인해서 정상적으로 24V인데 4에서 8V 수신기 기본 선로 기본 살아있네. 그러면 출력이 나가는 선로 확인해 볼까? 24V 출력 수신기에서 24V 출력이 안 나왔어요. 그럼 수신기 고장이죠. 불량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24V가 나왔어요. 여기서 24V가 안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가는 선로 불량이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24V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했는데 여기서 24V가 안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가는 선로가 불량이잖아요. 단선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24V 다 나왔으면 최종적으로 뭐가 불량인 겁니까? 경종이 불량이죠. 그렇게 확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고장전이. 그러니까 경종만 그렇냐라는 거예요. 제 말이. 그러면 입력하는 모든 회로들이 다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개념이. 그죠? 요걸 아는 게 우선이죠. 안 그러면 딥 다 외우고 뭐 이제 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개념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는 자, 다른데 뭐 이야기할 것도 없지만 요런 개념을 이해를 하고 점검을 가리키고 고장 진단을 하고 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죠? 우리가 그만큼 수준 높은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별로 반응이 없네. 자, 일단 뭐 그걸 타는 거고. 자, 이번에는 자, 준비작동식 한번 봅시다. 자, 전선 가닥수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목적은 전선 가닥수만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한번 보자고요. 지금 요렇게 개통도 조그만한 거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프렉션 밸브가 있고 스프링클러 헤드가 요렇게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전기적인 부분들은 요렇게 회로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아주 단순하게 프렉션 밸브를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물 1차처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까지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프렉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프렉션은 교차로 방식으로 구성을 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둘 중에 하나 A 감지가 됐든 B 감지가 됐든 하나는 동작을 합니다. 자, 오늘 기사에서는 이렇게 사렌에 바로 출력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기사 전기 간선을 공부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그러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저래 바로 다이렉트 사이렌 출력이 나오지는 않고요. 보편적으로는 경종을 통해서, 그러니까 연동을 시켜 놓거든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경종으로 명령보가 나가는 겁니다. 근데 기사실기라는 이런 데에서는 경종선을 같이 복합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보편적으로 사이렌까지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지기 동작하면 의향력을 출력 나가야 돼요. 이렇게 이제 개념이 잡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실제로는 사이렌이 아니고 경종이라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또 화재가 이제 더 커지면서 실제 화재이다 보니까 비감지까지 동작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약속을 했습니다. 자, 출력이 나갈 때, 자, 사이렌으로 내지는 경종으로 나가느냐, 아니면은 A, B 동시에 작동했을 때 어디로? 솔레노이드로 나가느냐. 그러면 하나는 어떻게? 음향 경보가 나가는 거, 하나는 어떻게? 자, 그러니까 하나는 장비를 달아놨는데 전원을 투입하면은 소리 나는 게 하나가 있고, 하나는 회전하는 게 하나가 있고. 우리 가전제품으로 보게 되면은 TV가 켜질 수도 있고 라디오가 켜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믹서기가 돌아갈 수도 있는 거, 어떤 장비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소리 나는 게 하나 연결해 놓은 거고, 얘는 어떻게 회전을 하는 모터예요, 모터. 이렇게 연결해 놨어요. 근데 우리 약속을 해 놓은 게 A하고 B하고 동시에 동작했을 경우는 여기로 전원 투입하는 거다. 그러면 얘가 전원을 투입된과 동시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솔레노이드가 개방되죠. 그러면서 얘가 물이 2차측으로 넘어가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어디를? 압력수지 동작을 하는 거고, 압력수지는 다시 되돌아오죠. 그래서 지하 1층에 프렉션 밸브 1번 동작했는데요. 이렇게 되고, 사실상 이 압력수지가 동작하고 난 다음에 본래는 어디로? 사이렌 출력이 나간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죠? 이게 이제 프렉션 시스템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죠. 즉, 그러니까 여기는 요런 내용들이 일반적으로 흘러갔었을 때 점검행위죠. 우리가 하는 점검행위죠. 즉, 그러니까 실제로 프렉션 밸브 점검할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그러니까 기동하는 방법은, 자,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자동 기동, 수동 기동, 원격 기동,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점검할 때 A 감지 동작시킵니다. 그러면 경종 때려놓는단 말이에요. B 감지가 동시에 동작시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이 좌측으로 넘어가는지 프렉션 밸브 터지는지 확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물이 좌측으로 넘어가면 귀찮으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본래 요렇게 해서 하고, 얘 잠가놓고 실시하죠. 물이 좌측으로 넘어가서 좋을 거 없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요 상태로 물이 퐁 하고 이 좌측으로 넘어가는지 그거 확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고 나서 압력식 동작을 하게 되니까 사이렌 앵까지 울리는 것까지 어떻게 해요? 확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맞죠? 네, 그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이렇게 이제 봤으니까, 그러면 정기적으로는 어떻게 해결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그러니까 얘는 SVP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SVP가 슈퍼비저리 판넬이죠. 슈퍼비저리 판넬이 뭐예요? 수동 조작함입니다. 즉, 그냥 금방 자동으로 동작한 거. 근데 수동 조작도 할 수도 있고 원격으로도 조작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수동 조작하면은 왜 이렇게 구성이 됐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기본적인 개념이 나오는 게, 기본적인 장비에는 전원을 살려줘야 됩니다. 근데 이걸 경우에 따라서 아까 발신기 같은 이제 그런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공통이라 했고, 발신기 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장비라기보다는 조금 스위치를 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 얘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순수하게 이 전원이 필요해라는 개념으로 했으니까 SVP에 필요한 전원이 있어. 그게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장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소방에서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기동 확인 이렇게 이제 표현되지, 제한가도 그렇게 표현되고 이러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뭡니까? 그러면은 우리 수동 조작함이 기타 등등의 전원이라고 보면 되죠. 근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 전원으로 표현한 게 더 편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현했겠죠. 다른 용도로 표현하면 이걸 어떻게 플러스를 또 다른 형태로 마이너스를 공통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수동 조작함을 살기엔 전원이 하나가 있고, 경우에 따라 수동 조작함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거는 그 상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라고 하기도 하고, 이거는 어떻게 해요? 공통이라고도 우리가 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 하나 봅시다. 자, 그러니까 시스템을 동작을 시킵니다. 자, 그냥 점검 행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A 감지기 동작시켰습니다. 입력을 하나 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출력이 나와야 되죠. 근데 출력은 이거는 기사 실기라는 이런 데서는 출력이 어떻게 사이렌으로 나오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나온다 그랬습니까? 경종으로 출력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셨죠? 경종으로 출력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는 일단 뭐 순서대로 가보게 되면은 출력 사이렌이 나옵니다. 맞죠? 일단 요 순서대로 그냥 따라가 봅시다. 자, 그러면
비감지까지 동작했습니다.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출력이 나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약속은 A가 동작하든 B가 동작 둘 중에 하나만 동작하면 사이렌 나오는 거고 A하고 B하고 동시에 동작했을 때는 출력이 어디로? 24V가 출력이 나가야 되는데 그 끝에 뭐를 달아놨으니까 우리가 솔레노이드를 달아놨으니까 이 이름을 우리가 솔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솔로 출력이 가는 거예요. 맞나요? 자, 그러면 A 동작하고 B 동작하고 솔레노이드 기독하고 명령고장치 이제 출력이 나간 상태고 그러면 압력 스위치가 동작합니까? 물이 2차측으로 넘어가면은 유수가 됩니다라고 어디로? 입력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이 입력은 뭐예요? 입력은 이렇게 표현했죠. 제가 이렇게 표현했죠. 입력을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은 그 입력한 신호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제반으로 가죠. 그러면 제반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하 1층에 1번 프렉션 밸브 기동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리가 점등이 된단 말이야. 그죠? 그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면 2차 측으로 물 넘어갔네? 그럼 오케이. 템파 스위치는 그러면 요거는 도대체 뭐지? TS는 뭐예요? 밸브가 잠겼습니다 라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입력을 해주는 거고 얘가 기동했대 가지고 출력을 맹금고를 보내줄 겁니까? 기타 등등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는 관계자한테 알려주는 기능만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점검 행위를 하면서 하는 간선의 명세가 다 나왔습니다. 자, 이게 점검 행위입니다. 점검 행위.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간선 수를 사실은 확인했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점검 행위를 봤잖아요. 그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다시 되돌아 봅시다. 자, 테스트하기를 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DC로 전환을 했고요. 리드봉을 이렇게 하나 찍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찍었는데 이렇게 찍으면 당연히 전원 플러스 마이너스 24V 나오겠죠? 자, 그럼 평상시라는 전제로 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플러스선을 자, A로 했습니다. 전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당연히 24V 나오죠. 그래야 감지가 동작할 수 있으니까. 자, 이번에는 옮겼습니다. 사이렌입니다. 사이렌 출력 나요? 안 나요? 당연히 안 나오죠. 얘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니까 A가 동작, B가 동작해야 되는 거니까. 본래는 둘 다 A, B 동작해야 나오는 건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B 했습니다. 전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당연히 나오죠. 자, 그러면 솔로 갔습니다. 솔로 갔는데 얘는 출력 나요? 안 나요? 평상시대. 당연히 안 나오죠. 얘는 A하고 B하고 동시에 입력해야 되는 거니까 전원이 당연히 안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압력 스위치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압력 스위치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전원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당연히 나와야 되죠. 감지기 나오는 것처럼. 맞습니까? 자, 템파 스위치 찍었습니다.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전원이 나오는 걸 한번 봅시다. 이 공통점이 뭐예요? 이 공통점이 입력이죠. 입력하는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테스트 찍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24V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동그라미가 안 쳐져 있는 사이렌, 솔레노이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출력이 나오는 회로들이니까 출력이 나오는 회로는 전원이 나온다 안 나온다? 당연히 안 나온다. 즉 그러니까 얘네들이 동작을 했을 경우에만 나온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래야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은 고장진단에 들어갑니다. 자, 모든 고장진단의 개념은 뭐냐면은 기동이 아닙니다. 본래는 출력이 안 나오기 때문에 뭐가 고장나서 어떻게 고장나서 확인하는 거 맞나요? 기본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평상시 때 만약에 얘네들이 자, 그러니까 동그라미에 쳐 있는 입력에 해당하는 회로들은 고장 진단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예요? 전원이 안 들어오네라고 이제 그렇게 시장초 시작을 하겠죠. 그럼 수신기에서 안 나오는 걸까? 아니면은 감지기 자체가 문제일까? 뭐가 문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솔로가 문제 이렇게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고장진에서 문제로 만약에 만들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이제 사이렌 출력 안 나오는데 뭐가 문제예요? 솔레네이드 출력이 안 나오는데 뭐가 문제예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쩔 구조적으로. 그러면 왜 출력이 안 나와요? 얘가 자 사이렌은 이제 기사 수준 말고 우리 관리사 순으로 오게 되면 압력수위 동작해야 되는 걸로 봅시다. 그러면 얘가 왜 이제 사이렌 출력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프렉션에서. 자 그러면 자 글짓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입력이 돼야만 출력이 나오는데 사이렌도 어떻게 해요? A하고 B하고 동시에 출력이 되면 된단 말이에요. 기사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다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인을 보게 되면 A 감지기 분량 맞습니까? B 감지기 분량 맞습니까? 둘 다 동작해야 되는 거니까 A하고 B하고 동작해야 되는 거니까 본래. 그러면 얘네들이 동작을 해야만 되는데 그 분량이든지 아니면은 A하고 B 감지기에 입력되는 선로가 분량이든지 그죠? 수신기에 정상적으로 입력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아까 각 입력하는 회로마다 뭐가 달려있다? 릴레이가 달려있다 그랬죠? 그러면 회로 기판 내에 릴레이가 불량인지 아니면 회로 기판 자체에서 불량인지 그죠? 그러면 출력이 안 나오겠죠 당연히. 그렇게 되니까 출력이 나가는 선로 자 그러면 A하고 B하고 이 선로 단자를 확인하겠죠? 얘가 불량인지 아니면 실제로 연결된 선로가 불량인지 최종적으로 사이렌이 불량인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개념이. 결국 이거 다 결국 뭐냐면은 우리 점검 행위예요. 점검 행위. 간선에서 시작을 했지만 점검 행위로 끝나는 거고 고장 진단으로 연결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솔레노이드도 똑같겠죠? 그죠? 자동 기동을 하거나 했었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간선에 들어가 있는 의미를 조금 깊이를 조금 알게 되면은 아 이게 점검 행위하고 관계 있구나. 라고 이제 맥락으로 보게 되면 이게 조금 현장을 조금 아시는 분이 만약에 들어가면 저런 분들 출제라면 웬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개념 모르면 우르르 쓰러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게 고장 진단하고 개념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제 뭐 마중물 정도 이렇게 본다라고 보면 됩니다. SVP 이렇게 가스계 한번 봅시다. 온 김에까지. 가스는 이미 똑같습니다. 어디하고 똑같다. 자, 중지적 공식하고 똑같은 형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개통도 지금 이렇게 하나 지금 들어가 있게 되는데, 자, 그러니까 제반이 있습니다. 자, 제반 표시만 이렇게 들어가 있고, 기동 용기함이 있고, 이게 솔리노이드 있어요. 자, 저장기 있고, 집합관이 있고, 선택 밸브까지 있고, 방역에 있는 이런 상태. 자,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화재가 발생했으니까, A 감지기 뭐 하나 동작했다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화재가 발생했는데요라고 입력을 내주고 그러면 당연히 음향경고 사이렌으로 출력이 나갑니다. 기본적으로 음향 사이렌으로 나가도록 우리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비감지까지 동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바로 다이렉트로 솔리노이드 24V 가는 게 아니에요. 얘는 어떻게요? 자 그러니까 프렉션 같은 경우는 물이 바로 쏟아져도 사람이 다치거나 할 일은 없습니다. 옷이 좀 젖고 기분이 나쁘겠죠. 그래 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자칫 잘못하게 되면 제실자가 있으면 지식, 중독, 사망 요 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있습니까? 시간 지연이 있죠. 지연 장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 일부 지연 시간 보편적으로 한 30초 세팅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그런 세팅을 타이머가 있어서 일부 시간이 지나면 자,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 얘도 지금 뭐냐면은 자, 전원을 24V 딱 갔는데 자, 프렉션은 회전하는 거고 못 하고 얘는 격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둘의 목적은 어떻습니까? 나는 전원만 투입하면 동작하는 거야. 그래서 똑같이 뭐라 부르는 겁니까? 솔레노이드 밸브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얘가 탁 해갖고 솔레노이드가 격발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기동용기 가스가 방출이 됩니다. 자 방출이 되는데 선택 밸브를 거치고요. 그리고 나머지 저장 경기를 거쳐가게 되는데 자 선택 밸브 안에는 피스톤 릴리즈가 있습니다. 여기서 피스톤 릴리즈라는 것은 뭐냐면은 압력이 가해지게 되면은 그 힘에 의해서 개방되는 겁니다. 그래 그 압력에서 물리적으로 자동으로 개방되죠. 그러면 나머지 가스가 어디를 통해서 선택 밸브를 거쳐서 방역으로 방출이 된 그런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자 그러니까 프렉션 밸브는 뭐가 달려 있습니까? 압력 스위치가 달려 있었었죠. 그랬는데 압력 스위치가 달리는 그 상태가 되는데 얘는 선택 밸브 그 자체 압력 스위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얘가 동작했는데 이 자체가 넘어간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만들어 놨습니까? 자, 동관을 하나 연결을 해가지고 어떻게 압력 스위치를 하나 달아놨습니다. 보편적으로 기동용기함 내 하나 달아놨죠. 실제로 보게 되면 모양이 이렇게 한 사각형, 실제로 이렇게 해서 손으로 밀었다 당겼다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자, 이제 전원선이란다. 여기에서 제반으로 선로가 이렇게 가는 그런 구조란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으면 평상시 이렇게 이제 평상시 이렇게 있다가 압력에 딱 밀려버리면 돌출돼 버리는 이런 상태로 된단 말이에요. 그 신호가 스위칭이 돼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제반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제반으로 들어갔으니까 자 그러면 전기실에 1번 전기실의 제반에서 선택법을 2차축으로 가스 넘어갔다 그 말이죠. 그 말이죠. 자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방출 표시등이 점등돼야 되죠. 여기서 가스 방출전에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방출 표시 점등돼서 깜빡깜빡하거나 점등되는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얘를 제대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정기적으로 보니까 프랙션하고 똑같은데 물리적으로 하는 부분들도 사실은 선택 밸브에 있고 압력 스위치 있고 사실은 개념적으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라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프랙션을 이해를 하면 당연히 가스계를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간선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수동 조작함 RM이라 그러거든요. RM에 거쳐서 모든 게 가도록 되어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있죠. 하나의 장기니까. 자, A 감지기 있습니다. 감지기 입력입니다. 맞나요? 자, 하나가 입력이 되면 출력이 나오죠. 그죠? 사이렌 출력 나옵니다. 자, B 감지기까지 입력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출력이 나야 됩니다. 자, 근데 그 출력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보편적으로 어디로요? 기동 용기 하면 위치가 달라집니다. 위치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여기서 저렇게 입력이 될 때 출력이 나오는 부분들은 솔리노이드로 재반해서 출력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얘하고 같은 위치에 있는 게 하고 얘가 있는 위치는 박역에 있고 얘는 어떻게요? 저장 용기 실내에 들어간 위치가 달라지는 간선 위치가 달라질 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큰 문제는 없네요. 그죠? 정리가 되네요. 근데 여기서 기동 스위치가 있고 그리고 방출 표시등이 있고 방출 지연 스위치 요 세 가지가 요 시스템에서는 보편적으로 간선이 추가됩니다. 즉 그러니까 필요한 목적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게 아까 발생기선이 있는 것처럼 경우에 따라 내려가 쓰는 거고 표시를 하는 거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수동기동 그리고 얘는 방출 표시등 얘를 거쳐서 가게 되니까 그리고 여기서 방출 지연 스위치 방출 지연 스위치는 뭐예요? 예전에 갈차 시험에서 출제된 바 있듯이 비상전기 스위치라고 이제 그렇게 지으면 되는 겁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어떤 거는 전원이 오고 어떤 거는 전원이 안 오고 이제 그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입력이 하는 회로들은 전원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계속해서. 전원이 들어와 있었던 거 맞습니까? 그러면 출력이 되는 것들은 전원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평상시에. 안 들어오다가 화재 신호 들어왔을 때만 어떻게 해요? 출력 나갑니다. 고장 진단은 어때요? 아까 프랙션하고 완전히 판박이로 똑같네요. 왜냐하면 교차로 방식이라는 것을 쓰니까. 맞습니까? 그죠? 그죠? 그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간선 이제 전반적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게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리하고 이제 개념이라서 이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억지로 간선 외우십시오라고 하기보다는 필요에 따라서 적용을 하고 응용을 하고 고장 진단까지 될 수 있었으면 해서 얘를 우리 기사 때 배운 건데 그걸 다시 한번 본 거라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 템퍼 스위치는 CO2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동 잠금 뭐죠? 수동 잠금 밸브, 선택별 직전에 우리 잠금 밸브 하나 설치하는 수동 잠금 밸브 그거 하나 설치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템퍼 스위치 설치한다라고 가스 CO2만 고려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실제로 이제 저장공기실 이렇게 이제 생겼죠. 이렇게 규모가 사이즈가 큰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기동 용기함이 있고 동간이 이렇게 연결되어 여기 기동 용기 하나씩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이거는 보편적으로 CO2라도 이런 계열이고 기동 용기함 실제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개방을 하면 기동 용기가 있고 오늘 저장 용기죠, 그죠? 얘가 선택 솔레노이드 밸브고 여기는 얘가 지금 압력 스위치입니다. 이렇게 해서 단자대에서 연결하는 그런 케이스로 실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간이 요렇게가 연결이 되어 있는 요렇게 연결이 돼 가지고 기동 용기라든가 선택 밸브로 가도록 그렇게 이제 구성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 밸브 분리하거나 이런 수동 작업 이런 거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쉬었다 지나도록 할게요.